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제 서브노트 파트가 지금 변압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부분 그 파트 중에 한 문제인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오늘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권 변압기는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154나 345kV에 적용되는 변압기인데요. 건축 전기는 너무 이렇게 발송 스타일로 답안지를 쓸 수 없고 그냥 건축 전기 내에서 요구하는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한 서브노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노트 보고 계시면 이제 단권 변압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권 변압기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요의 단권 변압기란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일부분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변압기의 권선의 공통 부분을 이제 불로 권선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개요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제가 메모한 것을 놓고 설명드리고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적었는데요. 이제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 동영상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고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자체도 건축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까지만 제가 공부했던 부분까지만 설명드리는 거지 더 깊은 내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야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기본을 설명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권 변압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보고 계시는 이 변압기거든요. 이 변압기는 이제 복권 변압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절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도통되면 쇼트겠죠. 그냥 터집니다. 변압기. 절연으로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 변압비에 따라서 1차 전압이 2차 전압으로 변성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1차 전압이 우리 일반적으로 22,900이면 여러분들 수용과에서 쓰는 380 220V 3상 4선식으로 변압해서 나간다는 늘 사용하고 늘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고 있는 그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단권 변압기는 그럼 뭐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차 권선, 2차 권선이 공통으로 쓰인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단권 변압기는 여기가 1차 전압이고 여기가 2차 전압 출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변압기 권선이 요 N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요 N 부분, 요 부분.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쳤는데요. 다시 치겠습니다. 요 N1, 권선비 N1, 권선비 N1, N2 돼 있는데 이 N1 부분을 이 선을 공통적으로 1차 전압, 이 1차와 2차가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N2만큼 여기 요 N2만큼 여러분들 요 표시한 부분, 요 N2만큼이 이제 승합되는 그 권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권 변압기랑 이 단권 변압기랑 비교했을 때는 이 N1 권선 부분 여기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권선에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권선 부분이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개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두 개랑 비교했을 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전압을 변성하기 위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 이 탭을 조정하면 강압 변압기로도 되고 승합 변압기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강압 변압기는 전압을 낮추는 거고 이거는 전압이 승합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강압되는 것은 이렇게 반대로 그리겠죠. 반대로. 여기 1차 전압이 높고 V1이 높고 2차 전압이 이렇게 낮아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압 변압기고 이건 승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압되는 부분이 이 N2 부분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임피던스 Z에 대해서 제 동영상으로 설명드려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제 블록원선이라는 말은 공통건선, 이 N1 부분, 이 권수비 N1 부분을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권과 비교해서 이 단권 변압기를 볼 때 공통 권선을 사용하니 당연히 여기에 비해서 뭐 임피던스가 낮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퍼센트 임피던스 Z 설명드린 동영상 혹시 안 보신 분은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임피던스가 낮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낮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이 작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강압, 승합 변압기로 사용한다. 그거입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또 소형화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서브노트에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이거 단권 변압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개요의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메모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권 변압기란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일부분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 그걸 블록원선이라 표현한다. 저는 서브노트에 이렇게 짧게 적어놓고 늘 서브노트 이렇게 짧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시험장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합격자 서브노트나 기출문제 풀이지 그대로 그냥 베껴서 서브노트에 옮겨서 아 나는 공부 다 했어.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 글씨 연습하는 거죠. 뜻도 내용도 모르고 그냥 베껴 쓰는 거잖아요. 서브노트에. 아 그리고 한 문제 적으면 아 나는 한 문제 다 만들었어. 그러면 하루에 10문제씩만 베껴 쓰면 뭐 열흘이면 100문제고 20일이면 200문제고 30일이면 한 달이면 한 300문제 뭐 베껴 쓰면 금방 뭐 합격하겠네요. 그거 외우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얘기된 거 아닌가요? 다 알았잖아. 이제 그 앞에 걸 이해하니까, 그쵸? 앞에 거를 이해하니까 1차 권선 뭐가 이제 공통으로 쓴다, 뭐 이렇게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래 이제 두 번째는 단권 변압기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합 변압기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이 윗부분 여기 빨갛게 쳐놔서 이 승합 부분 여기를 승합 부분이고 여러분들 그림을 반대로 그린다고 그랬죠. 여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이게 승합인데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이제 강압 변압기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승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1차 전압, 이게 2차 전압, 이게 승합돼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볼트를 줬는데 뭐 극단적으로 여기서 뭐 300볼트가 나온다. 이만큼 뭐 승합한다. 그런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N1 부분, 이 권선 N1 부분은 1차와 2차 권선이 일부분이 공통으로 사용된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블록원선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 윗부분 N2, 이 권선비 N2, E2, 여기에 E2라고 적어놓은 건 변압기입니다.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칠한 부분만큼만 승합된다. 그 승합되는 부분이다. 그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오는 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 100볼트를 넣는데 출력은 200볼트가 나온다. 그렇게 만들어진 변압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 변압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V1 1차, V2 2차.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승합 변압기에 대한 이게 등가 회로도입니다. 변압기인데요. 변압비, 권선비, 그 복권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그 권선비입니다. 권선비 A는 N2분의 N1이다. N2분의 N1이고, 그쵸? N2분의 N1이고, N2는 E2. 이거는 전압비입니다. 이제
전압비로 표현해도 되고 권선비로 표현해도 되는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압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권선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최종 결과값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N2분의 N1, 죄송합니다. N2분의 N1 그리고 E1분의 E2, E2분의 E1, E2분의 E1입니다.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N1, E1, N2, E2입니다. 그래서 E2를 정리해서 빼면 E2로 정리해서 빼면 E1이 그 1차 측 전압비입니다. 그러면 N2분의 N1 이 전압 권선비 하면 V2는 이 V2 2차 전압은 E1 플러스 E2입니다. 이 V2 전압은 E1 플러스 E2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 E1 플러스 E2는 E2 플러스 N1분의 N2 이거는 변압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적어놨는데요. 이거 그냥 분모니까 이렇게 대입하고 그냥 약분하고 이러면 뭐 전기기사 공부했을 때보다 더 쉬운 내용이니까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E1을 요것을 풀었으면 1 플러스 N1분의 N2이다. 이거 이렇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환산하면 이 V2는 V1 플러스 N1분의 N2이다. 여기 나오는 거는 V1 1차 측 전압 플러스 이 변압비이다. 요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변압비이고 여러분 권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말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이게 N1 이 권선비 N2분의 N1이다. 그러면 이거 N1과 전압비 E1이 같고 N2가 E2랑 같으면 요것을 전압비로 해서 대입을 하면 뭐 V1이 E1이랑 같다. 이 얘기인 거니까요. V1이 이 E1이랑 같다. 요 얘기고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V2는 V1 플러스 1 플러스 이 변압비이다. 권선비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V2 전압은 말 그대로 이 최종값만 보고 얘기하면 V2 전압은 V1 그렇죠? V1 전압 플러스 이 권선비이다. 이렇게 대입하면 2차 전압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압비에서 이제 이 변압비 권수비가 1보다 크면 이제 강압기고 권수비가 1보다 작으면 이제 승합기 변압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권 변압기 이론에서 이제 자기 용량이거든요. 자기 용량이 뭐냐면 권선의 용량을 표현하고 단권비 용량으로서 기계 구조의 크기, 이제 자기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용량. 권선의 용량을 표현하고 단권 변압기 용량으로 기기 구조 및 크기를 표현한다. 이게 이제 결국에 말하자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 용량입니다. 자기 용량이. 그래서 단권 변압기 자기 용량, 단권 변압기 용량은 공식에서 아시다시피 이 V2 마이너스 V1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I2를 곱하면 단권 변압기의 이제 자기 용량, 변압기의 자기 용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기의 구조나 이제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의 용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권 변압기 이론에서 세 번째 이제 부하 용량이거든요. 부하 용량은 이제 변압기 2차 출력을 나타낸다. 이제 부하 용량. 이 부하 용량, 부하에서 쓸 수 있는 용량, 부하 용량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부하 용량은 V2 곱하기 V1이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시피. 여기 부하 용량은 변압기의 2차 출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V2 곱하기 I2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여기 V2 곱하기 요 I2, 여기 흐르는 전류, 요거를 곱하면 이 단권 변압기의 이 부하 용량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단권 변압기의 이론입니다.
단권 변압기 이론 중에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세 번째거든요. 이제 권선 분비입니다. 권선 분비가 뭐냐? 단권 변압기의 특성을 결정하는 이제 팩터입니다. 팩터이고 권선 분비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제 권선 분비는 이제 부하 용량. 아까 말씀드렸죠. 부하 용량. 부하 용량은 V2 2차 측 전압 곱하기 2차 측 전류. 그렇죠. V2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용량은 V2 V1분의 1차 전류입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이것을 뭐 약분해서 풀었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금방 할 겁니다. 약분해서 풀었으면 1 V2분의 V1이 나오고 이 V2분의 V1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권선비 있지 않습니까? 서브노트 자꾸 넘겨서 요 권선비 요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입하면 1 이 권선비분의 1 요게 나옵니다. 권선 분비가. 그래서 권선 분비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단권 변압기에 이제 권선의 이제 실제 권선의 전격 출력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공식화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권선비만을 역수로 표현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었는데요. 보시면 부하 용량인데 자기 용량인데 이걸 역수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뒤집는 겁니다. 이게 계산을 편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수로 표현하면 자기 용량분의 부하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처음에 있었던 권선 분비의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이걸 권수로 표현하면 N1 플러스 N2분의 N2입니다. 이게 그 권선비 아까 보셨던 이 권선비 N1분의 N2 플러스분의 N2 요게 앞에 보시면 요 서브노트의 요 부분이거든요. N1, N2 1차 권선, 2차 권선입니다. 1차 권선, 2차 권선. 이것을 대문자로 좀 썼다 뿐인데 1차 권선, 2차 권선분의 2차 권선 이것을 역수로 표현하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권선분의 1차 권선 플러스 2차 권선을 또 이렇게 풀었으면 1 플러스 N2분의 2차 권선분의 N1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권선비로 이거 우리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거 권선비. A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자꾸 요 그림이랑 이렇게 넘겨서 보셔야 되는데 이 권선비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선 분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권 변압기는 자신의 실제 권선 용량보다 1 플러스 자기 용량보다 1 플러스 A배의 출력을 낼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용량분의 부하 용량을 역수로 표현해서 권선 분비로 나타내니 이만큼의 출력을 낼 수 있다. 단권 변압기가. 그게 단권 변압기의 이 권선 분비가 나타내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만 들어서는 좀 어렵죠. 근데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써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계산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예시를 좀 적었습니다. 그 아까 요 권선 분비에 대한 예시거든요. 110kV, 그다음에 150kV 계통에 연계된 그렇죠? 110kV, 150kV 계통에 연계된 변압기 용량이 6000kV인 단권 변압기의 공통 권선 N1과 N2 아까 보셨던 여기 보일까요? 여기 보였었던 N1과 N2의 비 이게 뭐 110대 30을 갖는다. 그렇죠? 이 권선비가 110대 30을 갖는다. 라고 하면 단권 변압기의 실제 권선의 출력은 얼마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선비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계산할 때 필요한 공식이고 얼마만큼 단권 변압기가 실제 복권 변압기보다 덜 철심을 쓰고도 그런 용량을 낼 수 있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권선 분비 아까 말씀드렸던 K는 PS분의 PL 자기 용량분의 부하 용량
자기 용량, 셀프분의 로드, 자기 용량분의 부하 용량. 아까 풀었으면 1 플러스 N2분의 N1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요 식에서 잠깐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헷갈려 하시고 이렇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요 부분까지 나온 거 말씀드린 겁니다. 1 플러스 N2분의 N1 이 권선비 여기까지 나온 권선비만을 역수로 표현하면 그래서 1 플러스 A배의 출력을 낼 수 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풀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용량분의 부하 용량 해서 이 공식 그 앞서 보여드렸던 걸 대입하면 N2분의 N1이니까 N2가 30 그쵸? 여기가 30이네요. 그리고 1차 권선이 110이고 그러면 30분의 110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A배 아까 보셨던 1 플러스 A배만큼의 뭐 용량이 증설된다 그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서 풀면 4.7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개통에 연계된 단권 변압기 그 용량이 6000kV인데 연계된 6000kV인데 여기에 요 권선 분비를 대입을 하면 여기 4.7이 나온 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약 1200kV 암페어의 용량이 나옵니다. 약 1200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1200 kVA 요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권 TR 같은 경우는 1200 정도가 권선이 필요한데 이것을 아까 이제 복권인 TR로 보자고 하면 우리 아까 보셨던 복권 TR로 보자고 하면 6000kV 전격을 갖는 권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복권과 단권을 비교시 이거를 그냥 1000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1200인데 그냥 1000으로 보면 약 5배에서 6배 정도 용량이 적어도 요런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고 요런 정도 이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고 또 요런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큼 철심이 권선이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5에서 6배 줄어들기 때문에 변압기 사이즈도 당연히 작아지고 철심이 당연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이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그 권선 분비를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 동영상이 끝나고 이 공식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요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고 다시 서브노트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 계산 문제는 이 권선 분비와 이 권선비만을 역수로 표현하는 거 이것은 왜냐면 이제 계산 여기까지만 써주셔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계산 좀 전에 보셨던 그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어보니 실제 권선보다 1 플러스 A배의 출력을 더 낼 수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권선이 적어도 그 정도의 더 출력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단권 변압기는 실제 자신의 권선 용량보다 아까 봤는데 1200인데 그쵸? 막 아까 6000까지 그 정도까지 출력을 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1호사나 345 계통 한국전력에서 쓰는 그런 계통에는 이런 단권 변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송배전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고 이론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거든요. 그 특징이라고 말하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점. 소용량 TR로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선이 작아도 되는데 이 권선 분비 요거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계산으로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이 1차 권선과 2차 권선을 대입해서 어떻게 쓰니까 단권 TR은 1200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복권 TR로 쓰자니 6000 정도의 전격을 갖는 권선이 필요한데 단권 TR을 쓰니 약 1200 정도로 그 정도 변압기로도 그걸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형 TR로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이 얘기가 이 권선분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 줄로 줄인 게 소형 TR로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력 공식에 보면 P는 여러분들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이 와트에서 여러분들 이게 전격 용량이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가 승합한다 극단적으로 승합해서 전압을 올린다고 그러면 용량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는 낮아지거든요. 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아까 권선분비 이 내용을 적용해서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스터디할 때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블록원선 늘 말씀드렸던 블록원선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앞에서 개념에서도 설명드렸죠. 블록원선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블록원선을 쓰니까 공용으로 쓴다. 여기 보니까 블록원선을 쓰니까 여러분 여기 블록원선을 쓰니까 공통원선을 사용한다. 그 공통원선을 사용하면 임피던스가 낮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입니다. 복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임피던스가 낮다. 전압 강화가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암기하실 필요 없이 이제 이미 알았으니 블록원선을 사용한다. 소제목에 이렇게 적고 밑에 따라 적으면 됩니다. 임피던스가 낮다. 그럼 당연히 동량이 감소되니까 일단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 아까 권선분비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소형화가 된다. 왜냐면 작아질 수 있으니까 소형화가 된다. 소형화가 되면 그 동일 용량에 비해서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같은 걸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소형화가 되니까 조립 수송이 또 이제 간편할 수도 있고 요것들은 제가 화살 표시를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을 쓴다 그러면 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쓰면서 이 살을 붙여서 답안지 칸수를 이렇게 넓혀야죠. 그게 이게 줄였다 넓혔다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임피던스가 낮고 이러니까 동선 효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적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 동선 효율이 이제 동선이 적고 효율이 증가된다.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복권과 비교할 때 복권 변압기랑 비교할 때 동선 및 효율이 증가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서브노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저는 시험장에서 제가 실제로 쓰면 어떠한 변압기와 비교 시 동선이 적고 효율이 증가된다. 이렇게 풀어 쓰는 거죠. 왜냐면 채점관한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낮다.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 낮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압 변동률, 전압 강화가 낮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압 조정기로 이제 승합 강압 변압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징의 단점인데요. 1차, 2차 권선이 절연되어 있지 않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측 사고가 2차 측에 영향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오늘 많이 나오네요. 예. 여기에서 어떤 내 서지가 침입했어요. 여러분 서지가 침입했습니다. 서지가 침입했는데 이거 설명 좋네. 얘는 여기 1차 측과 2차 측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절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측 사고가 나도 2차 측의 파급 효과가 혼촉 방지판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혼촉 방지판 아시죠? 그런 것도 있고 1차 측 사고가 2차 측에 될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안 나게끔 보호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단락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1차 권선, 2차 권선을 뭐라고요? 공통 권선으로 사용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1차에 서지가 만약에 유입되면 이 서지가 그냥 2차 측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냥 2차 측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1차 측 사고가 2차 측에 그대로 인가된다라는 가장 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2차 절연되어 있지 않음. 그쵸? 아까 복권은 1차, 2차 권선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측 사고가 2차 측에 그냥 영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요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것들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 이렇게 좀 만드셔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이런 서브노트를 만드시거나 좀 공부를 하시면 좀 편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1차 측, 2차 측이 절연돼 있어서 1차 측 사고가 2차 측에 파급의 효과가 가지 않는데 얘네는 같이 쓴다며. 그러니까 얘네가 사고 난 게 그대로
2차 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 임피던스가 작다.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이 IS는 %Z분의 100 IN. 여러분 전기 기사 공부할 때 수도 없이 계산하고 풀으셨던 문제일 겁니다. 그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단락전류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의 단점이 있고, 제가 임피던스 Z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핸드북의 F는 정확히 지금 공식이 생각 안 나는데 8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이 직경분의 IM 제곱, 이게 이 단락전류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되면 이 열적 기계적 강도도 이게 충격도 엄청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임피던스에 미치는 영향, 그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단락전류가 증가하니 그 변압기에 충격이 가는 열적 기계적 강도도 증가한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5번째 적용은 이제 승합기고요. 이게 정확히 하자면 우리가 뭐 건축전기 설비 내부 안에 강압기, 승합기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발송배전 측면으로 보면 154, 345의 승합 뭐 이런 쪽에 사용하는 승합 강압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좀 그냥 어떤 책이나 이런 자료 보면 금방 알겠죠. 근데 이제 그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합으로 하는 건지 강압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쪽에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승합 강압용으로. 그리고 기동 보상기용 이렇게 이런 건축전기 설비 내에 쓰고 있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 요것들을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단권 변압기의 개요, 단권 변압기의 이론, 단권 변압기에 이게 변압되는 비, 이거는 그냥 대입해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전기기사 때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자기 용량분의 부하 용량, 그리고 이제 권선 분비가 왜 쓰이는지, 아까 그 계산까지 대입해서 이렇게 적용돼서 어느 정도 권선이 절약된다, 더 출력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 적으시면 특징과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특징과 장점 지금 뭐 크게 외우실 거 있나요? 앞에서 얘기 들었던 거 뭐 개념도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부 좀 잘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항상 응원드리고요. 다 충분히 이제 합격하실 거라 저는 믿고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멘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틀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그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설계나 감리나 시공에 그 의견이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제가 알면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지식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본인 스스로가 일정 기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응원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블로그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